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왠지 수요일 힘이 들죠, 오늘? 늘 힘듭니다. 네, 몇 시에 일어나요? 저요? 4시 정도. 그죠.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예, 새벽 4시입니다. 기사를 검색하고. 7시 방송을 한 이후에. 들어가 주무시나요? 출근하죠? 바로 회사로 갑니다. 예. 예. 어려운 삶입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어제 청와대가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이 또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모두 몇천 건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진을 찍어서 오늘쯤 공개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처음 300건 나왔을 때만 해도 뭐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겼을 가능성도 얘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에서 파견 나왔다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든 기록을 남겨야겠다 생각한 사람이 그런 걸 남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늘공의 용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야기됐었죠. 몇천 건의 이런 지금에 보면 역시 이제 대부분의 문서는 어제 얘기한 대로 다 삭제. 그랬더니 내 책상만 이렇게 된 게 맞는 것 같다. 네. 누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득템이 아니고 탄광, 유전 이런 걸로 봐야 되죠. 막 파면 대로 막 나오는데 몇천 건이라니까 대단하네요. 네, 어떤 기록들이 정말 숨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 다 검토도 안 끝났다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예, 어제 JTBC가 관련해서 한 건 보도했는데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를 내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JTBC가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수석회의를 정리한 회의록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언론과 협조해서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켜서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라고 합니다. 뭐 정무수석들이 정무수석실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자기들만 알고 넘어가지는 않았겠죠. 수석인데. 수석은 대통령이 비서니까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면 사실은 이 지시 그 자체만큼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게 그럼 어떤 언론이 어떻게 협조했냐. 예. 청와대의 오더가 실제로 실행이 됐는가 이게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건 문서라도 있고 지금 뭐 각종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김재원 의원이 박근혜 청와 정무수석이었던 저기 있죠. 2014년에 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로 있을 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어요. 김재원 의원이. 근데 김재원 의원이 이런 표현을 당시에 썼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 도둑이다. 네. 그리고 특조위를 만들려고 구상한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덕이라고 확신한다. 국회가 용서하면 안 된다.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호의호식하려고 모인 탐욕의 결정체다. 정말 모욕적인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매체들이 이런 식의 인식, 워딩, 프레임을 받아서 특조위를 공격했느냐. 1번 타자는 종편입니다. 네. 대단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도 TV조선의 정치 옥타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진행자 이병규 씨가 세월호 특조위가 돈을 펑펑 쓴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산도 집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펑펑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정편에서 이 돈을 펑펑 썼다는 게 결국 세금 도둑 프레임이거든요. 네.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MBC도 세월호 특조위 세금 도둑 프레임으로 비난 보도를 여러 차례 했고요. KBS도 뭐 특조위가 비즈니스석 출장 간다 비난 보도. 이거 나중에 오보로 밝혀졌는데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으로 예산을 작성했는데 이 보도를 조선일보가 하고 이걸 받아서 KBS가 보도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많이 했죠. 뭐 세월호 특조위가 돈을 안 줘서 강제로 종료됐잖아요 나중에. 근데 어차피 별로 한 일도 없는 위원회가 활동을 더 하겠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이거 세금 도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프레임으로 실제로 보수 매체하고 종편이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엄청 많이 했고요. 네, 주요 활동 다 방해해놓고서 제대로 활동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요. 심지어 그때 특조위 위원장이었던 이석태 변호사는 단식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특조위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돈도 예. 안 주고, 예, 제대로. 그리고 결국은 돈을 안 줘서 끝내버렸는데, 강제로 종료해야 했는데. 조사는 아직 할 게 너무 많다고 하는데도 끝내버렸죠. 예. 정부가 언론을 이런 식으로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 단체들이 저는 실제 이런 언론을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오다가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전수조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수조사. 또 내부 고발이라든지 내부 노조들이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조사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이럴 수는 없죠.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민간단체나 언론단체에서 어렵지 않고 요즘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요.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문서가 작성된 시기와 그 직후에 어떤 기사들과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가 있었는지 연관관계를 찾으면 사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참 괴물 같은 정권이에요. 자기 임기 중에 국민들이 죽었는데 비난을 해가지고 말을 못 붙이게 하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왜 사고가 났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으라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 다음 수는요. 네, 방위산업 비리 관련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초 당시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 사장 후보이던 하성룡 대표에 대한 비위 첩보를 접수했지만 인선을 강행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13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당시 카이 사장 후보로 거론되던 하 대표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관련 조사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 5월에 사장이 됐습니다. 재질이 아주 나쁜 횡령, 그것도 합치면 26억 정도를 횡령했네요. 관리법무장이었을 때. 네, 비자금도 조성하고 횡령도 하고 그랬습니다. 횡령을 한 다음에 비자금을 조성했겠죠. 예, 착보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카이 사장을 아예 처음부터 횡령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분이 이제 문고리 3인방과 가깝다는 기사가 나왔었고, 그죠? 예. 문고리 3인방과 가깝다는 거는 이제 대통령과 가깝거나 혹은 최순실 씨와 가깝거나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예. 그리고 하성룡 사장이요? 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난 비리들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죠, 현재. 네, 검찰이 계속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5곳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T사 같은 경우에는요. 하성룡 카이 사장 취임 이후에 설립된 항공장비 개발 업체입니다. 이곳은 하 사장 측근으로 꼽히는 카이 출신 조모 씨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협력업체 P사 같은 경우에도 하 사장 측근 업체라고 합니다. 검찰은 카이가 기존 협력업체를 밀어내고 하 사장 측근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형적이네요. 그러니까 하도급에다가 단가를 부풀려서 입찰이 들어왔는데 그냥 주는 거죠, 영역을. 그런 다음에 그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거죠. 예. 굉장히 심플하고 전형적인 항상 하던 방식인데 여기 대해서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윗선까지 연결된다 하는 정황이 지금 있는 거죠. 네, 또 어제 TV조선이 보도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 문자 메시지 관련된 겁니다. 옛 여당 중진 의원, 그러니까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KFX 사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아는 카이 하 사장을 만나보라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은 이미 만났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답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과 가깝다는 얘기는 했는데 가깝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당 중진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 대통령과도 잘 안다고 카이 사장을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보도도 있어요. BIP 지시사항에 대통령이 산업은행이 KFX 관련해서 카이에 출처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진입 파악해보라. 이런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몇 줄에.
여태까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카이가 뭐의 약자인지 모를 뿐이에요. 네. 그리고 카이의 KFX 사업에 사는 자본이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은 더욱 모를 뿐입니다. 근데 그걸 따로 챙겼다는 거는 누군가 그걸 챙겨달라고 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시사항 보세요. 사는의 KFX 관련 카이에 대해 출자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진입하거라. 어려운 지시사항입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사전에.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이해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잖아요. 대부분. 이 KFX는 한마디로 해서 한국이 전투기 개발하자는 사업이거든요. 독자적으로. 그렇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인가요? 국산 전투기 개발하겠다 선언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노무현 정부까지 지속되다가 이명박 정부에 이제 예산을 삭감하고 뭐 중단했다가 이어졌다가 아주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검찰고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죠. 예. 방사청과 카이가 본 계약을 이 KFX에 관련해서 본 계약을 작년 말에 체결했어요. 제가 알기론. 그리고 이 개발이 언제까지냐면 2026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여 년간 큰 계약을 맺은 거예요. 큰 계약을. 굉장히 이해관계가 크게 달려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는 뭐 39억을 어떻게 했다, 뭐 39억에서 92억으로 급성장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 이 카이의 어마어마한 큰 KFX 본 계약이 체결됐다. 언제? 박근혜 대통령 이 임기 중 작년 말 박근혜 대통령 대학 동기가 방사청장으로 있을 때, 예. 금액이 어마어마한 이제 10년간 계속하는 거니까요. 안정적으로. 이 과정에서 누군가 돈 냄새를 맡지 않았을 리가 없다. 예. 그 냄새를 맡은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어딘가에 최순실 씨가 있을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딘가에. 워낙 방산비리는 복잡하고 커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첫 출발인 것 같은데요. 전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국정농단 사건이 하나 대형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네. 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리원의 부실을 보고받고도 발표를 막았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감사원이 관련된 감사 결과 확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2달 전에 공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감사원이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수리온 혹은 뭐 KF 사업 관련해서 이제 방사청과 카이가 계속 거론되는데 여기 두 군데 다 아는 사람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거기 문제가 많다. 거기서 개발한 헬기가 라고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를 감사를 했고, 예, 감사 결과가 나오기 2달 전에 이미 대통령께 직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8월입니다. 네, 8월에 한국형 헬기 수리원이 고장이 잦고 문제가 많다라고 네.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한테. 근데 그냥 진행된 거죠, 계속. 네, 사업이.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카이 관련해서, 혹은 방사청 관련해서 보호해 준 거죠. 계속. 예, 문제가 많은데도 계속 보호해 준 것이고. 보호해 준 게 그냥 그 사장 자리를 보호해 줬겠어요? 보호해 줬다고 하면 이익을 보호했겠죠. 이익을 공유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거기 어딘가에 최순실 씨도 있을 수 있다. 예,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실제 KFX 하면. 누군가 돈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뭔가 첫 번째 관련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검찰 특검의 수사 자료를 보면 2015년 5월 15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식 사장에게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다. 포털 쪽에 부탁해뒀다. 라는 이재용 부회장을 다룬 언론 기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도요. 장충기 전 사장이 보고를 받는데 네이버와 다음 양쪽 포털 사이트에 미리 협조 요청을 해놔서인지 조간 기사가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다. 포털에 노출되지 않아서 댓글이 퍼지고 있지 않는 추세다. 기껏해야 댓글은 10개 정도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댓글이 몇 개인지도 셌군요. 네. 미래전략실의 사장님께서. 네, 보고를 직접 받은 거죠. 여기들 네이버는 뭐라고 그럽니까? 포털은? 네이버 쪽에서는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 행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라면서 영향력을 미치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아니, 네. 네이버에서요. 그러니까 삼성이 네이버에 그렇죠. 영향을 예. 미치긴 어렵다? 예. 네. 그렇게 말해야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린 영향력 하에 있으니까 수사를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포털의 검색어에 포털이 개입을 하죠. 합법적으로. 예. 뭐 19금 단어라든가 불법적인 단어, 뭐 테러와 관련된 것. 그래서 그런 검색어는 삭제하거나 하는데 그런 합법적인 수준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색어에 포털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뭐 정치적인 이유로나 이런 상업적인 이유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정황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뉴스는 따로 한번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과연 검색어를 조작하는가 안 하는가.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삼성은 그렇게 했다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 일단 포털에다가 내려달라고 한 거까지는 사실인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문자를 보냈으니까. 네, 부탁했고 작업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을 했다, 뭐 부탁을 했다. 표현이 부탁이지만 뭐 그냥 부탁했을까요? 삼성이란 대기업이 우리나라 1위 기업이 빌었을까요? 설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큰 해결해야 될 앞으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건강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발가락 부상을 호소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재판 내내 허리를 손으로 짚으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구인장 발부했는데요. 물리력을 사용한 계획은 특검에서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도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아프실 예정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이 과정은 저는 연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 조순재 씨가, 조순재 씨는 이제 최태민 씨 재산 관리도 하고, 영남대 이사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년 이상 가까이서 본 최측근이었죠. 예. 나중에는 이제 등을 돌리지만, 그리고 나서 했던 말들이 있죠. 뭐, 거짓말 너무 잘한다. 연기다, 다. 예. 이런 적나라한 표현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허리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재판을 못 나올 정도로 아플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만약에 저의 가정입니다. 전제하고 이 가정의 근거는 조순재 씨가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리할 때 하는 거짓말과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20년 이상 가까이 못 봤잖아요. 최측근으로 그 재산을 관리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남긴 이야기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생각해 보면 연기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대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하던 혹은 말을 하지 않던 간에 증인으로서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안 나가겠다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가 성립되면 이제 본인의 운명도 아주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라고 치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 뭐랄까요. 이런 분이 우리 대통령이었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픈 척 해야 되잖아요. 아픈 척한테 허리가 안 아픈데 허리에 손을 얹고 고통을 호소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을까요? 그러게요.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발가락이 부상당해서 재판장에 못 나오시는 분인데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제 구인하지 않겠죠. 네. 자, 지금 노회찬 대표 시간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뉴스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려고 막 했더니 저희 PD가 손을 흔들면서 도착을 아직 안 하셨다. 네, 할 뉴스는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어쨌든 이 연기라고 생각하면 너무 한편으로는 참담해요. 예.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었는데요. 이건 아파도 자존심이 있어서 아프다고 안 하거든요. 이 정도 가면. 뽑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더 참담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진짜로 아프시다고 생각하겠죠. 예. 하지만 조순재 씨가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자신이 불리할 때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표정 변화 없이 한다고.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RCS와 관련해서 숨진 국정원 임모과장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모과장 휴대전화를 JTBC가 복구해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임 과장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 곳곳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감청 프로그램 도입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단순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감청 장비까지 도입하면서도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프로그램이면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알고 봤더니 TNI라는 감청 장비를 그런 장비를 샀다는 얘기가 없었죠. 예. 네, 그 무조건 보고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장비를 샀다는 게 이 문자를 통해서 JTBC가 입수한 임모 과장의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거죠. 예. 이 TNI라고 하는 장비는 당시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졌던 2년 전에도 이 장비를 들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어요. 이 장비가 이제 와이파이에 접속만 해도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심어지는 놀라운 장비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고 이 기능 설명서도 사실은 공개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이탈리아 해킹팀에.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부인했죠. 네, 실제로 기록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뭐 통보하지 않을 장비를 왜 기록을 남겼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일반인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국정원은 정부기관이잖아요. 정보기관이기도 하지만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보고를 안 해도 해당 보고해야 될 정부 부처에나 여기는 보고를 해야죠. 자기들이 누구도 움직이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한테도 보고를 안 해요. 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행위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문자를 통해서 이제 물론 이런 게 나와도 또 다른 장비라고 할 거예요. 네, 국정원에서는 항상 빠져나가니까. 어쨌든 임 과장의 휴대폰에서 그런 문자가 나왔다. 예. 자, 아직도 노회찬 대표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뉴스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네. 네, 아직 전해드릴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최장 뉴스 브리핑 중입니다. 자, 예. 다음 뉴스는요? 2012년 대선 당시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 검찰이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련해서 검찰이 청와대의 문건 원본 반납하면서도 사본조차 거의 남기지 않고 심지어 문건 제목을 정리한 목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되돌아서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검찰총장이
최동호 검찰총장이 그 당시는 2014년 5월이었기 때문에 반납할 때는요. 김진태 검찰총장입니다. 제 말은 입수했을 때는. 예. 예, 입수했을 때는. 그러니까 최동호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의 에이스 검사라고 하는 윤석열 팀장과 함께 사실상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사에 도움이 되는 문건들을 입수하고도 총장도 모르게 했다는 그렇죠. 말이죠. 예. 검찰의 내부 조직 생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총장보다 더 높은 사람의 총장 모르게 지시. 예, 속칭 제끼고 직거래한 거죠. 제끼고 직거래. 예. 제가 하면 괜찮은 표현인데. 예. 속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에서 검찰총장을 제끼고 예. 누군가 청와대에 직거래를 하고 있었던 그거 주지 마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네. 아니 총장이 관심사항이 가장 핵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문서를 안 줘요. 왜? 그걸 줬으면은 훨씬 더 쉽게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검찰총장도 속인 겁니다. 사실. 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본인은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거의 노회찬 대표님이 10분 지각하셔가지고 10분 동안 더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은 30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수조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수조사. 또 내부 고발이라든지 내부 노조들이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조사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이럴 수는 없죠.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민간단체나 언론단체에서 어렵지 않고 요즘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요.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문서가 작성된 시기와 그 직후에 어떤 기사들과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가 있었는지 연관관계를 찾으면 사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참 괴물 같은 정권이에요. 자기 임기 중에 국민들이 죽었는데 비난을 해가지고 말을 못 붙이게 하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왜 사고가 났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으라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 다음 수는요? 네, 방위산업 비리 관련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초 당시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 사장 후보이던 하성룡 대표에 대한 비위 첩보를 접수했지만 인선을 강행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13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당시 카이 사장 후보로 거론되던 하 대표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관련 조사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 5월에 사장이 됐습니다. 재질이 아주 나쁜 횡령, 그것도 합치면 26억 정도를 횡령했네요. 네, 관리법무장이었을 때. 네, 비자금도 조성하고 횡령도 하고 그랬습니다. 횡령을 한 다음에 비자금을 조성했겠죠. 예, 착보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카이 사장을 아예 처음부터 횡령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분이 이제 문고리 사면 기록들이 정말 숨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 다 검토도 안 끝났다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네. 예, 어제 JTBC가 관련해서 한 건 보도했는데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를 내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JTBC가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수석회의를 정리한 회의록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언론과 협조해서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켜서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라고 합니다. 정무수석들이 정무수석실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자기들만 알고 넘어가지는 않았겠죠. 수석인데. 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니까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면 사실은 이 지시 그 자체만큼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게 그럼 어떤 언론이 어떻게 협조했냐. 예. 청와대의 오더가 실제로 실행이 됐는가 이게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건 문서라도 있고 지금 각종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김재원 의원이 박근혜 청와 정무수석이었던 저기 있죠. 2014년에
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로 있을 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어요. 김재현 의원이. 근데 김재현 의원이 이런 표현을 당시에 썼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 도둑이다. 네. 그리고 특조위를 만들려고 구상한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 국회가 용서하면 안 된다.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호의호식하려고 모인 탐욕의 결정체다. 네, 정말 모욕적인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매체들이 이런 식의 인식, 워딩, 프레임을 받아서 특조위를 공격했느냐. 1번 타자는 종편입니다. 네. 대단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도 TV조선의 정치 옥타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진행자 이병규 씨가 세월호 특조위가 돈을 펑펑 쓴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산도 집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펑펑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정편에서 이 돈을 펑펑 썼다는 게 결국 세금 도둑 프레임이거든요. 네.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MBC도 세월호 특조위 세금 도둑 프레임으로 비난 보도를 여러 차례 했고요. KBS도 뭐 특조위가 비즈니스석 출장 간다 비난 보도. 이거 나중에 오보로 밝혀졌는데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으로 예산을 작성했는데 이 보도를 조선일보가 하고 그걸 받아서 KBS가 보도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많이 했죠. 뭐 세월호 특조위가 돈을 안 줘서 강제로 종료됐잖아요 나중에. 근데 어차피 별로 한 일도 없는 위원회가 활동을 더 하겠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이거 세금 도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프레임으로 실제로 보수 매체하고 종편이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엄청 많이 했고요. 네, 주요 활동 다 방해해놓고서 제대로 활동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요. 심지어 그때 특조위 위원장이었던 이석태 변호사는 단식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특조위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돈도 안 주고, 예, 제대로. 그리고 결국은 돈을 안 줘서 끝내버렸는데 강제로 종료해야 하는데. 조사는 아직 할 게 너무 많다고 하는데도 끝내버렸죠. 예. 정부가 언론을 이런 식으로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 단체들이 저는 실제 이런 언론을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오다가 어떻게 실행이 됐는 상황과 가깝다는 기사가 나왔어 보죠. 예. 문고리 3인방과 가깝다는 거는 이제 대통령과 가깝거나 혹은 최순실 씨와 가깝거나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예. 그리고 하성룡 사장이요? 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난 비리들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죠, 현재. 네, 검찰이 계속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5곳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T사 같은 경우에는요. 하성룡 카이 사장 취임 이후에 설립된 항공장비 개발 업체입니다. 이곳은 하 사장 측근으로 꼽히는 카이 출신 조모 씨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협력업체 P사 같은 경우에도 하 사장 측근 업체라고 합니다. 검찰은 카이가 기존 협력업체를 밀어내고 하 사장 측근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이네요. 그러니까 하도급에다가 단가를 부풀려서 입찰이 들어왔는데 그냥 주는 거죠, 영역을. 그런 다음에 그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거죠. 네. 굉장히 심플하고 전형적인, 항상 하던 방식인데, 여기 대해서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윗선까지 연결된다 하는 정황이 지금 있는 거죠. 네, 또 어제 TV조선이 보도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 문자 메시지 관련된 겁니다. 옛 여당 중진 의원, 그러니까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KFX 사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아는 카이 하 사장을 만나보라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은 이미 만났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답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과 가깝다는 얘기는 했는데, 가깝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당 중진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 대통령과도 잘 안다고 카이 사장을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왠지 수요일 힘이 들죠 오늘. 늘 힘듭니다. 네, 몇 시에 일어나요? 저요 4시 정도. 그죠.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예, 새벽 4시입니다. 기사를 검색하고 7시 방송을 한 이후에
들어가 주무시나요? 네, 출근하죠. 바로 이제 회사로 갑니다. 예. 어려운 삶입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어제 청와대가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이 또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모두 몇천 건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진을 찍어서 오늘쯤 공개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처음 300건 나왔을 때만 해도 뭐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겼을 가능성도 얘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에서 파견 나왔다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든 기록을 남겨야겠다 생각한 사람이 그런 걸 남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늘공의 용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야기됐었죠. 몇천 건의 이런 지금에 보면 역시 이제 대부분의 문서는 어제 얘기한 대로 다 삭제. 그랬더니 네, 내 책상만. 이렇게 된 게 맞는 것 같다. 네. 네. 누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찾으면 뭐, 찾을수록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득템이 아니고, 예, 탄광, 유전 이런 걸로 봐야 되죠. 막. 파는 대로 막 나오는데. 몇천 건이라니까. 대단하네요. 네, 그중에